429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29번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그 헌법 16조의 어떤 해석과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아마 시험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이 전자 칠판을 활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스피디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칠판에 이렇게 막 적으면서 가면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 PPT 작업을 제가 수업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이 PPT 만드는데 할애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키워드 체킹한 거 위주로. 자, 헌법 제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되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 키워드 사전에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429번 내지 430번의 형태로 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429, 430번을 곰곰이 계속 곱씹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조항을 해석해 드릴게요. 자, 헌법 16조는 자, 모든 국민 주거의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제시한다. 사전 영장주의만 이렇게 규정해 놓고 헌법 12조 3항 같이 사전 영장주의인데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이제 긴급체포죠. 현행범하고 긴급체포는 예외가 있는데 여긴 이런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헌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 예외가 없지만 16조에서도 요런 예외를 둬야 된다. 그래서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체포, 그 다음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어떤 요건이 있냐면 그 장소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 그러니까 증거라든지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돼야 되고 사전영장 어려운 긴급한 사정 이런 요건을 갖추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도 이렇게 사후영장이 허용된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12조 3항과 그 비슷하게 해석을 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시험은 이런 형태로 나거나 30번. 아까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마찬가지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여기에 의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종래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16조에 아까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냐고 이러면 영장주의 위배.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429, 430번의 형태로 시험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은 주거용 건축물의 사용 수익을 정지하는데 이거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죠.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 그냥 재산권에 대한 제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어떤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의 사용 수익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에 주거의 자유를 제한한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재산권이고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제한되는 기본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에 관한 사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일단 보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실제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수사력 낭비를 나중에 이제 또 재범 이렇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네? 수사 경력자의 보존 기간 필요 이상은 긴 것도 보기 어려우므로 그래서 사형 이런 것과 관련된 자는 10년 그 이하의 범죄는 한 5년 이하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 자료로 그냥 내부적으로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위 범죄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 조항. 그래서 이제 공공 화장실도 공공장소로 이렇게 하는 것. 개인정보 자유결정 침해요?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신상정보 등록증은 내부적으로만 일단 보존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공 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에 한해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이에 따라 제한되는 바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2016년도 판례였는데 자 433번과 비교 판례 453번 한번 보세요. 453번 453번의 두 번째 줄에 20년 동안 신상 정보를 등록 모든 성범죄에 대해 요거는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비교하시고 제가 453번 할 때 이걸 통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그 453번 판례하고 요거 신상정보 등록 조항인데 그 키워드는 거기서는 20년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20년 모든 범죄. 근데 그거 나오고 그 판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 침해한다고 나서 헌법이 위배된다고 나서 그 후에 나온 판례예요. 그래서 요거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이미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 근데 그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 제공했다는 것인 경우에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일단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처리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서로 비교 학령에서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정보 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 처리 행위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의사에 따라 공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얘기고 이제 대법원 판례예요. 가족관계 등록부의 교부 청구권을 누구에게? 형제자매 부여. 요즘에 형제자매가 뭐 요즘에 예전과 달라서 이제 이해관계가 이렇게 반드시 일치한다고 그 다투는 경우 엄청 많죠. 그래서 그 개인 정보 이런 게 들어있는 건데 형제자매에게도 부여한다면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권 침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정 시간대 특정 기준에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보시면 기직 수사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유괴, 납치, 성폭력 범죄나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같이 피해자의 통신 사실 반드시 필요한 범죄 이렇게 뭐 유괴, 납치 이런 거 대상을 한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 수사가 어려운 경우를 그러니까 그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는 방법 이런 걸 해보지도 않고 그 시간대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정보라면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덜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돼서 개인정보 자유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 조항하고 열람 조항이 있어요. 열람 조항, 그 설치 조항은 CCTV 설치하는 거. 열람 조항은 뭐예요? 아, 우리 애가 왔는데 말은 잘 못하는데 어디 멍이 들었어. 근데 물어봐도 말을 잘 안 해. 그러면 부모님이 가서 CCTV 보아서 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다. 뭐 이런 거요. 자, 어린이집에서 열람 조항. 보육교사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거기에는 아이들이 노는 장면. 근데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뭐 지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 그 아이들 지도하거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보육 개인정보 제한되는데 과도하게 제한다고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요즘에 어린이집에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적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CCTV 열람의 활용 목적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 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 열람 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동학대 적발 방지를 위한 자 그다음에 아까 열람 조항 설치 조항 그다음 CCTV는 뭐예요? 그러니까 소리 같은 거는 그쪽으로 막 녹음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냥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설치 조항은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게 되고 뭐 그래서 직업 수행에 일단 자유를 제한받게 되죠. 자, 설치 운영자는. 그 다음에 CCTV 설치로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영유아는 그거 찍히잖아요. 그러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모, 어린아이 부모는 그 설치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이죠. 원하지 않는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권을 제한. 자, 제한되는 기본권. 각자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하죠. 그 제 생각에 이런 게 시험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례형 시험에. 그래서 요거는 대비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2차 사례로 대비해서 좀 이렇게 좀 판례를 좀 짧게 그 결론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이렇게 쭉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한되는 기본권만 뽑아낼 수 있으면은 과잉금지 원칙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포섭해서 답안지를 충분히 채울 수가 있어요. 결론만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경찰이 미신고 5개 집회 시위 또는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시위에 대한 조망 촬영이 아닌 근접 촬영 방식으로 촬영함으로써,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멀리서 이렇게 조망해서 이렇게 촬영해도 되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촬영하니까 이게 그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이 위축될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멀리서 찍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가까이서 찍느냐, 그렇게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만으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자, 주장도 있으나 최근 기술의 발달로 조망 촬영과 근접 촬영 사이의 기본권 침해라는 결과에 있어서 카메라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멀리서 찍어도 다 얼굴 또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경찰이 이런 집회 시위에 대해서 조망 촬영이 아닌 근접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초상권이죠. 얼굴 노출되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 어떤 사진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도 제한되는 기본권, 이것도 유의해서 보세요. 중요 판례요. 자, 운전 중에 좌석 안전띠 착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보호 범죄에, 이게 운전할 때 이게 사생활이에요? 어차피 다 노출되잖아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각인가, 무슨 사생활의 기본 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 핵심 영역 등 인격적 핵심 관련된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은 아닌 거죠. 자, 441번. 이것도 중요 판례죠. 변호사 시험 응시자에 의한 성적 공개 요구는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맞아요. 보시면. 자, 변호사 성적 공개 요구는 정보보호나 개인정보 수집 보호, 실제로 보장해달라는 보기 어렵고, 성적이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등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 인정되는 성질의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름이라든지 어디 주소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는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제한. 자, 요게 441번인데 그 표시를 380번 한번 우리 앞에서 했거든요. 380번. 380번 보시면은 그 해설 맨 밑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 제한도 아니고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제한하는 건 뭐예요? 제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484번 보세요. 같은 판례요. 그 문제 하나, 둘, 세 번째 줄 후반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데 이건 이제 틀린 지문이고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성적 공개 요구 중요 판례요. 직업의 자유 제한 아니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아니야. 개인정보 아니야. 성적이니까. 근데 그래서 결국에 알 권리 그리고 침해라고 왔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같이 그러니까 시험은 제한되는 기본권 형태로 묻기도 하고 결국에 알 권리 침해를 했냐 안 했냐 그렇게 묻기도 하니까 중요 판례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성적을 공개해달라. 그러니까 알 권리로서 그 내용으로서 정보 공개 청구권 침해한다고 판시했어요. 자, 영장에 의하여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게 이거 뭐예요? 시료. 그러니까 DNA 입에서 이렇게 긁어내거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죠. 이 절차를 규정한 거예요. 이게 뭐야? 채취 영장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그냥 구체화한 조항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요. 자,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교부받으려고 할 때 수수료를 부과. 이게 얼마 안 돼도 이게 요즘에 동전도 잘 안 들고 다니고 막 이래서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 여부 무관? 일단 제한을 받죠. 이게 수수료 때문에 이게 띄어야 될 것도 이렇게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접근하는데 일단 뭔가 이렇게 걸기적거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의 각 단계에서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해당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권, 정정 청구권 등 보장되어야 하는데 수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청구인들에게 수수료,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하는지 여부가 일단 제한은 된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해명, 어쩌고저쩌고 해명을 하는 행위. 이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건 맞죠? 해명하니까. 근데 일단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저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거. 자,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해명.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사생활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주를 일단 벗어난 거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표현하는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한 게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구축된 어떤 양심이 왜곡되고 굴절되고 이런 영역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 영역에도 포괄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지 사생활 자유의 영역이 아니고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도 아니다. 해명. 그 다음에 흡연. 우리 앞에서 한 말 했죠. 사생활의 영역에 의하여 포함되며 사생활 17조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흡연의 결정 및 흡연 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 흡연에 대한 결정. 요건 헌법 10조에서도 그 근거. 그래서 헌법 17조와 10조에서 그 근거를 찾는 헌법적 근거. 그러면 혐연권은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싶어하는 사람들 권리. 이거는 그 담배 연기를 맡길 싫어하는 사람들의 권리. 이거는 마찬가지로 17조 10조의 근거뿐만 아니라 생명권하고 건강과도 관련돼서 이게 더 우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흡연의 결정 흡연을 포함하는 10조에서도 이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비교해서 혐연권은 헌법 17조 10조뿐만 아니라 이 건강, 생명에서도 기회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흡연권보다는 혐연권이 더 우위에 있는 기본권. 그래서 흡연권의 인정은 혐연권을 이렇게 해치지 않는 한도에 내에서,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충을 규정한 헌법 10조 1문의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서도 도출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4급 이상 공무원들이 병역 면제 사유. 질병병을 관보와 인터넷을 예전에 이제 무조건 공개. 왜냐면 병역 면제자들이 너무 많아. 특히 고위층들에서.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 이렇게 초과 삼간되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큰 어떤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큰 뭐 장관이나 이렇게 아닌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이제 질병명이 이렇게 정신 질환 내지 무슨 이제 성적으로 이제 뭐 이런 병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그런 것들인데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무조건 다 하는 사상의 침해. 그러면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 민감한 개인정보, 공적 관심 정도가 약한 4급. 행시부터서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다 가는데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한 모든 질병은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 사상의 중대한 침해. DNA 아까 감식 치료 채취 대상자인 수형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자, 사망할 때까지 DNA 신원 확인 정보. 아까 신상 정보하고는 다른 거예요. DNA 신원 확인. 자, 요거는 이제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DNA 신원 확인 정보는 개인 식별로는 최소한의 정보, 단순한 숫자. 그래서 뭐 앱을 불과해서 막 많은 뭐 성명이나 주소라든지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업무 목적 외에 DNA 확인 정보의 사용 금지를 하고 위반 시 처벌 이렇게 법률 규정을 제한하는.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 그 우리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이 책 소개할 때 통사례형 문제 예시하면서 나왔던 문제죠. 그 사례형 객관식으로 크게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런 입법 부작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요즘에 워낙 많은 주민번호 그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보호 조항을 두고 있지만 아예 내가 번호를 변경해서 완전히 여기서부터 막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돌아. 그래서 침해한다고 했죠. 주민등록 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아요. 뭐 이런 표현을 쓴 게 그런 거죠. 이제 헌법 위반된다라고 보려면 개인정보 자격권은 과도한 침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유출되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함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기 어렵다. 자, 침해.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와 배우자 사이에 접견 내용을 녹음 CCTV로 지켜본 게 아니라 녹음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해 미결수용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왜 그랬어요? 보시면 소장은 미리 접견 내용의 녹음 사실을 고지하며 접견 기록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 볼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이게 미결 수용자가 아니라 변호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변호사. 자, 제한되는 기본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결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내용을 녹음하게 되면은 이건 제한되는 기본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녹음하게 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이렇게 관련이 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변호사, 그러니까 형사사건은 변호인이라고 그러죠. 변호인 간에 그 조력을 받을 그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상대방이 누군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구치소 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 녹음 파일. 자, 수용자하고 배우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죠. 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제한하는 것이다. 맞다. 보시면 정보된 접견 녹음 파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고
그 대화 내용은 인격 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의 없이 접견 녹음 파일을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인데 결론, 침해냐? 침해는 아니라고 했어요. 제공된 접견 내용은 수사와 공소 제기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 그다음에 침해 여부까지. 그래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개인정보 자기결제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게 되면은 다 포함된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뭐 신체, 신념 어쩌고해서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적 생활의 형성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 아까 비교해서 제가 그 433번과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 자, 요 키워드는 20년. 너무 성범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모든 성범죄 일률적으로 20년 동안. 그래서 침해. 왜냐? 재범의 위험성은 등록된 성범죄의 종류, 등록된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낼 수 있음에도 모든 등록되는 성범죄에 대해 일률적 20년. 그래서 침해. 그리고 아까 시료 이런 거하고 달라요. DNA 뭐 신원 확인 정보 뭐 숫자로 되는 거하고 달라. 왜? 자, 신상 정보는 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신체 정보 많이 들어가잖아. 아까 그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숫자 막 이런 거는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20년 침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거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 확정된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된다. 이것도 침해라고 왔는데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막 그 사진을 찍거나 막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왜냐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도달하게 했다므로 이제 이렇게 뭐 벌금과 뭐 성폭력분의 이수명령을 받았는데 그 뭐 사진을 찍어서 막 돌리거나 이런 거하고는 다 이제 좀 그나마 경미하다고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속하는 통신 매체 이용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건계예요. 너무 이제 자기는 이제 경미하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까지 너무 포괄적으로 이게 이제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행위 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침해 최소 원칙 위배된다고 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의자의 급여 일자와 요양기관명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 어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랬죠, 저기가.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보시면 자, 위치 추적 자료를 제공받는 등으로 청구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었고 이 사안 같은 경우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막 알려고 그 사람이 피의자의 급여 일자 요양기관명을 그 다음에 뭐 2년인가 3년인가에 걸쳐서 그걸 다 달라고 했었던 거예요. 아니 충분히 위치 이걸로도 할 수 있었지 않냐. 그 다음에 용산경찰서장이 청구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약 2년 또는 3년이라는 장기간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받았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정치하게 냈다면 이렇게만 달랑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더 줘야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사람 그 수험자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아까 저렇게만 내면 그냥 결론만 물어보는 형태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사건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침해한다고 봤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자 여기 또 개인정보 자기결정 침해한다고 봤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자 일단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고 자 여기 잘 보시면 실시간 위치 추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치 추적의 경우 그냥 다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대상 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이런 수단. 그래서 이것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2018년에 나온 그 앞에 판례하고 중요 판례 중에 하나였었어요. 국회의원인 갑이 각급 학교의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 특히 여기 정교조 선생님 명단을 그렇게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유권 당연히 침해. 이거 그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거기 가입했냐 안 했냐 굉장히 민감한 정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보호될 행위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봤어요. 자, 대법원 판례